진입하신 이런 후보들이 대부분 박빙 지역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각 정당에 대한 공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정당의 어떤 정책뿐만이 아니고 중앙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내왔는데요. 새누리당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좀 훑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10대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뭐 쭉 있는데요. 너무나 좀 추상적인 내용이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대선 때 이렇게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그 문제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접근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봐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인천 지역에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인천 공약을 보면은요, 이게 산업단지 지금 특징적이 이렇게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제 산업단지들을 이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이제 관광벨트를 좀 조성한다든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인천의 교육특별시를 구축한다. 그래서 그 5개 이제 핵심 공약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상당히 이제 정치적 지역별 이제 쟁점이 됐던 해경본부 이전 저지, 네.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 5대 공약으로 내었고, 또 LNG 기지 증설 반대, 연수구에서 아직까지 계속 그 주민들이 어떤 설명회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 루원시티 교육타운 조성, 이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이 그 지역 후보가 시청을 루원시티로 좀 옮기는 걸 추구한 거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은 그동안 교육청을 이제 루원시티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번에도 시당의 주요 5가지 공약 중에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인천시당에서 전국 공약이 아니라 인천시당의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짧게만 말씀드리면 광역 교통망 구축, 그다음에 교육 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그다음에 부평 미군기지 명품 시민공원 조성, 그다음에 통합 예비군, 이게 아마 삼국당이 온다는 거에 대한 외곽으로의 이전, 인천시 부채 문제 해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종료 이행, 원도심 활성화. 제가 이게 판단하기에는 이게 거의 내후년의 그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공약에 가까운, 그래서 네. 국민의당 인천시당 공약이 아니라 시장님 공약에 가까운. 정의당도 지금 이제 공약이 지금 나와 있죠? 네. 정의당은 전체적인 공약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4번 정의당. 그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했는데, 인천시당 공약은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공교육 지원단지 조성으로 공교육 강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의원 출마할 때 내건 그 공약이기도 한데,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그다음에 국립해양대 유치, 경인고속도로 일환도로화 등 한 5가지가 주요하게 우리 인천시당에서 내건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소수 정당이긴 하나 민중연합당에서도 뭐 자료가 좀 있나요? 민중연합당은 아마 엄마당, 흑수저당, 노동당, 그다음에 농민당,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든 당이다 보니까 그 전국적인 사안에 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것에서는 한 2가지 정도가 그래도 주요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공약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 거는 생활임금제가 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그나마 좀 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천과 관련된 건 남동공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 보면 주로 지방 공약에 대해서는 시의원 공약이나 구의원 공약에 가까운 건데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좀 말은 좀 세요. 기업 살인 처벌법. 이건 뭐냐면 중대재해라든지 사망 사고 시에도 기업주는 거의 뭐 돈으로 벌금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청 대기업에 대한 갑질 금지법 이렇게 해서 남동공단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아까처럼 그 산재라든지 그다음에 갑질 금지를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녹색당이나 노동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앙 정당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있습니다. 뭐 녹색당 같은 경우는 탈핵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기본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동물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인천 지역에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정당 비례대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인천 시당 차원에서 낸 걸 봤는데 특히 이번 선거가 워낙 정책이 없다, 정책이 차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좋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준비된 당이 별로 없습니다. 네. 물론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규모가 있으니까 인력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이게 후보와 시당과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사전 준비되고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닌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중앙당 공약, 시당 공약, 후보자 공약이 일맥상통하고 정말 충분히 몇 년간 준비하면서 나온 공약이어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설득력도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후보자들은 각자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지역 공약을 막 내뱉고 있고 중앙당은 또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제를 얘기하고 시당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예전 어떤 총선과 선거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이 어떤 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시민과 함께 시민의 어떤 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담으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부족한 이번의 선거가 아닌가라는 측면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